왜 결혼하고 싶어요? 현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육아 벌써 3년 차 달려가고 있는 87년생 작은 토끼맘 고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귀중한 분을 모셨어요. 제 옆에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25살 미혼의 여성 이진주입니다. 아, 반가워요. 저희가 오늘 이 미혼의 여성 25살을 옆에 모셨습니다. 제가 87년생 작은 토끼맘이잖아요. 올해 나이가 35인데 10살의 차이가 나는 우리 진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모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 저는 결혼한 지가 횟수로 벌써 6년 차를 달려가고 있고요. 아이가 벌써 2달 정도 뒤면 4살이에요. 미친 4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아이 낳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들어봤죠. 네, 혹시 조카 있어요? 네, 저 동생도 10살 이상 차이 나서 아, 진짜요? 제가 키웠습니다. 와, 저보다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모였냐면, 이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을 갖추고 있는 저 아줌마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새싹처럼 피어날 그럴 아유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네. 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혼이 생각하는 또 육아, 미혼이 생각하는 결혼,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또 더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가 하나씩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 결혼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고 싶어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네. 함께 살고 싶고 또 저 닮은 아이 예쁜 딸 하나 낳고 싶어서. 오, 아들도 아니야, 딸? 네. 왜요? 그냥 아기를 좋아해서인 것 아기를 같아요. 좋아해서. 아니, 요즘에 하유리 씨 연예인 네. 중에서 물론 유명인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냉동난자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결혼을 또 생각을 하시는지. 하지만 또 남편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혹시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스타일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 없습니다. 요즘에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요. 육아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옛날에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등 포털 사이트가 많고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얻을 곳이 엄청난데, 야,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교육열이 엄청 높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 과거의 엄마들은 어떻게 육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육아를 하고 보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어떻게든 닥치는 대로 해야 돼. 왜? 나는 엄마니까. 오성이라고는 하지만 또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이 기획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의 현실적인 육아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에 대한 거, 막 어떻게 육아할 것 같아요? 막 토닥토닥, 막 우리 아기, 뭐 영화 속에 바라보는 것처럼 뭐 샤방샤방 이런 거 화장 막 곱게 하고 막 오셨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머리 묶어주고. 나도 그랬지. 왜냐하면 저는 아들 있거든요. 저 정말 머리 막 해주고 싶고 진짜 하고 싶었지만 아들이네. 내가 바라보는 육아는 어떤 거다? 저도 동생을 키워보긴 했는데 일단 저를 닮은 아이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고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저도 뿌듯한 엄마가 되어보고 싶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간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잘 갖춰놓고 땅을 잘 고르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무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되어서 육아를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육아하면서 곱게 하고 애개체에서 보여질 때는 예쁘게 네 이렇게 하지만, 저도 사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방송도 하지만 실제로 집에 가잖아요. 진짜 검정색 아래 위로 있고요. 밑에 막 무릎 나와 있고요.
그런 게 진짜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조금 그런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유튜버 중에서 되게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임신했다라면서 그거 보면서도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용기가 너무 가상해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진짜 저래 가서 어떻게 낳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현실 육아하잖아요. 아이 낳고 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전쟁이에요. 지금 다 필요 없어. 자,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집 안이 바뀌어요. 저 진짜 신혼 초에 하얀 벽지에 하얀 대리석에 진짜 깨끗하게 매일매일 청소하고요. 반짝반짝 너무 좋아. 하얀 식탁 위에다가 꽃을 하나를 탁 놓고 우아하게. 우아하게 너무 좋아. 남편이 한 번씩 뭐 꽃 사다 주면 고마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무용지물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냥 현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 자,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면요. 제 얘기예요. 머리를 못 감아요. 머리를 못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심적인 여유가 없어요. 첫째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아이 뒷바라지 한다고 정리한다고 머리를 못 감았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엄청 빠져요.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M자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훅 빠지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 감잖아요. 감을 때마다 하수 거기에 가발이 있어요. 가발. 어떡해. 귀신이 머리에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요. 특히 엄마들이 단발이 많잖아요. 어깨 라인 위로 다 머리를 다 자릅니다. 왜?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자. 지금 이렇게 뒷머리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100일 정도까지는 난 머리 안 빠지는데? 다른 세상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쭉 가면 갈수록 이제 M자도 보이고요. 여기에 쑥쑥 빠지고요. 하수구에 귀신 구경 한번 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요. 호르몬 변화가 이거야, 이거.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진짜 눈물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남자 선배들이 저한테 독사라고 있었어요. 너무 독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저 고서연이 조리원에 있는데 그 당시 응답하라 1988 그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눈물을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응팔 별로 슬픈 거 없잖아요. 감동적인 장면. 뭐 해리 나오고 유준현 나와서 뭐 좋았다 말았다. 물론 이 내용만 충분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 감정이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런 독사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집에 갔거든요. 도와주시는 분, 도우미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한에 따라서 또 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또 아이를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진짜 저를 위한 케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 아이 안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이 다 자기 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가 아니야. 저희끼리 하는 말로 미친년이다. 진짜 미친년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산 후에 우울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6년생. 66년생이시면 56, 7 정도 되시겠네요. 만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혹시 그러면 폐경기가 6, 7년 정도 지나신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때 6, 7년 전에 우리 진주님께서는 아마 19살, 20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엄마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땠어요, 엄마가? 자취를 하니까 독립을 자취하는 여자예요? 네. 독립을 해서 가끔 본가를 갔는데 어느 순간 바뀌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폐경기에 들어서셔서 많이 힘드시구나. 저도 일남 이녀 중에 독한 독사 둘째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고요. 저 빼놓고 나머지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이렇게 지냈었는데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폐경기 이 시절에 가까이 못 지냈었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 엄마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막 이런 얘기들이 흔히 한다라는 거예요. 독립을 한 상태다 보니까 네네. 아마 옆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엔 엄마 편, 우리 엄마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우리 아빠 이해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나 우리 엄마가 정말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폐경기가 되면요. 호르몬 변화가 한번 오잖아요. 출산 때 오고요. 폐경기 때 오고 호르몬 변화가요. 엄청나요. 그때는 열 났다가 얼굴 시뻘개졌다가 울고 한 번은 즐거웠다가 막 난리거든요. 그 폐경기의 시간이 출산하고 나면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군인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봤죠? 맞아요. 하지만 애를 낳잖아요. 여자, 남자, 아줌마가 생깁니다. 어머, 저 울려고. 이미 안 거야. 왜냐하면 여자는 20대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는 음식, 청소, 빨래 다 해주시다가 결혼하고 이제 열심히 살림해 보겠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요리도 하고 꽃 막 이런 것들 넣어두세요. 현실 왔습니다. 짜증이 이제 여기서 올라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이래서 남의 편이 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 인간이 여자, 남자로 끝이 아니라 아줌마가 한 명 더 탄생한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지하철이나 버스 타러 갈 때 저기 잘 있네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방 확 던져가지고 뭐야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네네네. 네. 알고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네. 자리 앉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앉는 거 보셨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진짜 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을 신경 쓰는 것보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 이 세 가지고 유의해 두세요. 네. 결혼하기 싫은 거 아니야? 육아 정말 현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단면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너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반반의 워킹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처럼 약간의 뭐 프리 형식으로 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전적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완전 일하시는 그 워킹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저는 최고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된 것들은 뭐냐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자존감이 그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일을 열심히 했었고 20대 때 정말 뛰어왔었고 이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뭔가 가정을 꾸리고 이랬던 나의 모습. 근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확실히 달라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뉴스에 보이잖아요. 아이들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이런 참혹한 현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 엄마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되실 분들이 좋은 정책과 뭐 나란 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움을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맞습니다. 넣어두세요 잠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엄마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못해도 약간 무대포 형식으로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크라잉 베베에서 여러분들께 미혼이시고 저는 또 기혼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육아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컨텐츠를 우리 크베맘님들께 해드리면 좋을까 함께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미혼으로서
어떤 컨텐츠를 하면 여성들이, 우리 엄마들이 자존감이 확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저는 미혼녀로서 일단 육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네. 육아 정보? 네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담은 댓글을 보거나 저희가 리액션 하는 콘텐츠나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한 번씩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진짜 현실, 찐 현실을 들어보셔야 돼요. 저야 사실 좀 일을 하면서 꾸미고 이렇게 해서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은영 박사님 막 나오시는 것처럼 막 약간 진짜 찐 후기를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저도 사실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를 잘 담은 그런 분들을 좀 종종 모시고 같이 배우면 되겠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던가 동물 키우고 있는 반려묘, 반려견, 수의사분들이라던가 아이를 좀 같이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통계적인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혹시나 뭐 사주 같은 거, 또 직업, 뭐 태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런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떠한 컨텐츠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기혼이고 미혼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말하지 못할 고민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택 되시는 분들께 저희가 크라임베베에서 육아템 선물로 쏘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현실 육아일 수도 있고 저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저와 반대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시작으로 크르베만 여러분들께 매회마다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나중에 뭐 결혼하기 싫어요. 저는 뭐 육아 보니까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혼자 하세요. 대신하기 없기. 자, 약속. 자, 저희 두 작가 계약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연봉도 좀 잘 주시고요. 네. 자, 네, 여기서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